일단 지금 저희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딱 로그인 하시면은 항상 이 공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업데이트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항상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공지를 보내드리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항상 기초자료 관리에 있는 본사자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전체 업데이트나 자재 단가를 본사 단가를 일괄 변경이라는 부분을 눌렀을 경우에 각각 그 품목 등록에다가 별도로 이제 지정해 놓으신 단가들이 있어요. 그 단가가 덮어 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필요할 때 아니면은 뭐 단가를 막 이것저것 바꾸다 보니까 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런 경우 아니면 이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업데이트 누르면 이제 본사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받는데요. 이게 뭐 저희가 올릴 때마다 한두 건씩 받으면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 안에 끝나는데 한참 뭐 밀었다 받았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항상 제일 먼저 봐주시고요. 견적 관리에서 이제 견적 등록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하고 이제 품목 입력, 이런 부분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보통 이렇게 입력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엔터 키를 눌렀을 때 그 다음 건으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키보드로만 쓰시게 마우스를 클릭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엔터 키 누르니까 세로로 넘어갔죠. 세로에서 엔터 누르면 수량으로 넘어갑니다. 수량 바꾸고 요율도 여기서 바꿔갖고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바꿀 수도 있고요. 엔터 누르면 바로 계산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또 엔터 누르면 그냥 바로 계산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이렇게 저희가 엔터키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해놨고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놓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복사 기능을 통해서 추가 입력이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현재 복사는 지금 입력해 놓은 값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한 줄 더 생기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보통 스펙이 비슷한데 내가 여기서 사이즈만 좀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 버튼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키만 누르면 바로 계산까지 넘어가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 화면 중에서 그 방충망 부분은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알루미늄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스텐으로 하겠다 혹은 뭐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선택도 다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스크린에 대한 부분이고, 그 틀 자체를 완전히 제외하겠다라는 경우는 여기 제외 체크를 해주시면 그 자체가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빠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회색 처리, 음영 처리가 되면서 이 부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풀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방충망이나 이제 스텐 방충망 선택을 했을 때 방충망 종류는 기본이 뭐 24인치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충망 폭에 따라서 자동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센트냐 핸들이냐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롤러 종류도 이 밑에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쌍페어로 나갈 거냐 혹은 싱글로 갈 거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유리는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이 유리 두께에 맞는 지비가 자동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도 다 가능하시고요. 유리를 제가 닫아보겠습니다. 그 변경하실 때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도 다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을 할 때 요번에만 이 BF 단가를 3,000원 받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뭐 프리센트 단품에 대한 단가를 뭐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여기서 바꾸는 거는 이번 한 번만 적용이 되세요. 다른 건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요번에 딱 한 번만 이 단가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본은 BF115R에
12로 G를 사용하게 이렇게 해서 견적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SF 종류를 뭐 12로 BN으로 쓰겠다, 뭐 여기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바꾸고 나서 나는 이 창에 대해서는 항상 BN이 기본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경우는 여기 기본 사용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앞으로 12로 아래 이 더블 창을 견적을 낼 땐 항상 SF 12로 BN이 기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장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고, 색상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세 가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이제 BF2를 뭐 랩핑 색상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SF들은 색상이 따라가요. 근데 내가 뭐 내부 창은 뭐 별도 이제 화이트로 그냥 가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SF 외부 창은 또 다른 뭐 랩핑 색상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각각 다른 랩핑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 놨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셨을 때 이 밑에 색상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시죠. 내창, 외창도 별도로 지정 가능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 내가 요번에 이 창을 계산을 하는데 내가 이 모열을 여기서 계산을 제외하겠다라는 경우는 여기 계산 부분에 체크를 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한 번만 계산해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계산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전체가 다시 한번 계산이 되고요. 아까 요율은 견적 낼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뭐 밑에서도 이렇게 요율이 원하는 대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상단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요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1.6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요율은 여기에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환경 설정에 기본 요율이 1.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1.4를 기본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고 이 다음 견적 버튼 1.4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거래처별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거래처별로 요율을 또 지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는 뭐 1.90으로 쓰겠다, 다른 데 1.60으로 쓰되,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이 업체를 쓸 때만 요 요율이 나오게 이렇게 환경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닫아 주셔야 돼요. 닫으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설정 값을 저장하겠냐, 예 누르면 내용이 저장되고, 지금 제가 요율을 바꿨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하게 바꿨기 때문에 이 테스트라는 업체, 테스트2라는 업체는 다음에 견적낼 때는 요율이 1.9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견적을 다 내시고 나서 보니까 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걸 더블 클릭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서 그냥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변경한 거는 이게 계산 방식이 필요로 바뀌어요. 그래서 체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바뀐 사이즈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력 다 된 것 중에서 생산지휘서를 뽑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봤는데, 내가 보정을 좀 해야겠더라 하면 여기 보정치수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사이즈가 이 사이즈인데 얘가 이 사이즈가 아니고 다른 사이즈로 넣겠다라는 경우에 여기다 보정치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정 후의 값이 이 값이다 라는 부분이 여기 표시가 돼요. 그래서 SF, MF, 뭐 뒤쪽에 이제 유리에서 GB 부분이라든지 유리 부분,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그 보정치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적용을 눌렀을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그냥 닫기 눌렀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정치수가 적용된 이후 견적부터 보정치수는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물 설명인데요. 출력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견적서, 생산지휘서 뭐 이런 식으로 양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만약에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제 견적서 양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양식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고가 찍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안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풀고 저장해 버리면은 이 부분은 이 다음 칸부터 안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양식은 이쪽에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생산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 체크를 풀어서 안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체크를 풀고 나서 나중에 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전체 양식 불러오게 하면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생산지에서도 이렇게 쭉 보고 여기 있는 유리 사이즈 혹은 유리 절단 리스트에서 나오는 유리 사이즈를 봤을 때 면적이 이제 자동 계산이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면적 계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에 있는 값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유리를 계산을 하는데, 자, 모든 거래처를 다 동일하게 쓰겠다라고 하시면 기본값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단판, 그러니까 한 장짜리 유리를 계산을 할 때는 계산 방식을 여기 있는 평계산 방식을 쓸 거고, 복층 계산을 할 때는 이 방식을 쓰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거래처별로 가겠다라고 하면 거래처별 누르고 거래처별 설정 눌렀을 때 이 거래처별로 각각 어떤 계산 방식을 가져갈 거냐라는 걸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뭐 이런 계산을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91809하고 9만 같은 경우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91809 혹은 9만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을 면적값으로 가져가고요. 이 반자 한자 혹은 반자라는 이 자라는 개념은 가로를 한자는 이 환경 설정에 설정된 이 값입니다. 평계산 치수가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300에서 305 사이에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300으로 되어 있는 값을 가로로 나눕니다. 가로 나누기 300 해서 그 값이 뭐 3.1이 나왔다. 그럼 이건 3.5로 올리는 게 반자고요. 무조건 4로 올려버리는, 소수점을 무조건 1단위로 올려버리는 거는 한자예요. 그래서 가로를 반자로 계산하고 세로를 또 반자로 계산해서 두 개를 곱하는 게 반자 계산 방식입니다. 이게 좀 평수가 많이 나오겠죠. 반자 한자는 가로는 반자, 세로는 한자,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판을 계산할 때는 뭐 이 방식, 복층을 계산할 때는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그 방식인데, 이 단판인지 복층인지는 저희가 이 품목 등록에 유리 자재 등록 쪽에 보이는 이 유리 구분, 이게 단판 유리냐 복층 유리냐에 따라서 각각 계산 방식을 별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리를 추가하거나 할 때 여기 추가 이제 유리를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거예요. 항상 이 두께, 유리 두께랑 이게 복층인지 단판인지는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께에 따라서 지비가 자동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유리 구분에 따라서 이게 면적이 달라져요.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매출 단가에 나오는 이 단가는 실제로 판매하시는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요 유리는 요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항상 판매하시는 매출 단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견적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요 화면은 좀 최적화를 했어요. 지금 보는 화면을 제일 많이 보시고 여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좀 숨겨놨습니다. 그걸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컬럼 설정,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이 컬럼 설정 기능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좀 바뀌죠. 옆으로 쭉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체크가 풀려 있는 부분은 지금 표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이라든지 뭐 방충망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놓으면 실제로 여기에 어떤 방충망이 들어있고 색상이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 있어요. 이 내부적으로. 근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체크를 한 다음에 컬럼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컬럼 설정 누른 상태에서 내가 색상은 뭐 한 이쯤에 나왔으면 좋겠고, 방충망도 한 여기쯤 나오고, 유리 종류는 뭐 요쯤에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옮겨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본값으로 이제 견적을 냈을 때 색상은 어떤 게 들어가고 방충망은 어떤 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나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다시 이렇게 체크를 푸시고 저장 눌러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신 정보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컨솔 좀 눌러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 내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만약에 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서 앞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눌러보시면 요것 외에 이 뒤로 뭐 할인 등급이 뭐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면적 단가가 뭐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BF, SF, MF가 각각 매출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꺼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제가 이렇게 끝나고 한꺼번에 드릴게요. 네, 메모해 놓으시다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괄 변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요 체크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기능인데요. 자, 여기에서 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선택된 요 라인을 이걸로 한꺼번에 바꾸겠다라는 뜻이고요. 선택행은 제가 요 앞에 체크해 놓은 거, 그리고 모든 행은 체크 제외하고 모든 행을 전부 다 바꾸겠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개만 체크해 놓은 상태면 선택행 하면은 두 건만 바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보강제를 기본값으로 갈 거냐, 이거는 공식에 적용되어 있는 보강제 기본값으로 가는 거고, 적용값을 내가 변경하겠다. 보강제를 BF는 뭐 처음부터 집어넣을 거다. 그리고 절단은 한 100mm만 절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 적용 기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피스 삽입 간격까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값으로 내가 보강제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적용값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제외를 해버리면은 아예 모든 부분에서 보강제가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강제값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리도 마찬가지로 넣어놓고 보니까 유리는 또 제외하고 견적을 내달라라는 부분도 있어서 제외하고 적용하면은 모든 유리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혹은 포함 제외를 했었는데 뭐 포함해달라 그런다. 그럼 포함하고 여기서 유리 종류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시고, 색상도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색상은 근데 디테일하게 BF, SF 뭐 별도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각각 들어가서 바꿔주시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일괄적으로 이 색상을 전부 바꿔버립니다. 방충망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이냐 제외냐, 스크린 종류는 어떤 스크린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외자재 뭐 여기서 BF, SF, MF를 일괄적으로 제외하겠다라는 경우에 이제 일괄 변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세 줄 뿐이지만 뭐 수십 줄 입력했는데 갑자기 뭐 유리를 다 빼달라 그런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빼실 수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숨겨진 요 메뉴 중에 아까 이 컬럼 설정하면 나타나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할인 등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더블 클릭했을 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할인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거래처별로 기본적인 할인 등급을 지정을 해놓고 그 업체마다 할인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 기초자료관리 거래처 등록에 보시면 이 거래처를 등록할 때 이 할인 등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할인 등급은 여기 옆에 있는 할인 등급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통해서 원하시는 등급을 세부적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추가 버튼 눌러서 D등급이란 등급은 뭐 5% 할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여기서 이제 ABCD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2번이란 거래처는 뭐 B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 저장을 했다고 무조건 B등급 할인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체크해 놓고 내가 할인, 여기서 이제 이 B등급 할인을 적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올라와요. 제가 테스트 2번을 B등급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할인 등급 B등급이고 할인율 15%다 라고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내가 이걸 체크를 해줘야지만 이제 15%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나가는 공급가액 이만큼인데 저장을 해서 할인 등급을 적용하게 되면요, 금액이 15%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 등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할인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할인 등급은 여기에 컬럼 설정 눌러 보시면요, 여기에 이 업체가 할인율하고 뭐 등급이 얼마냐라는 것까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길 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빼놓고 쓰셔도 됩니다. 네. 할인 등급에 대한 부분이고, 이 거래처를 이제 등록을 하나 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테스트 2번이라는 거래처를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테스트 2번이 아니고 다른 업체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 클릭하신 다음에 이 거래처 부분을 지우고 엔터키 누르면 거래처를 바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3번이라는 거래처에 뭐 하이컨택 현장이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 거래처하고 현장명 바뀌죠. 바뀌면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유리 계산 방식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계산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할인 등급도 다시 조정되고요. 예, 그렇게 이제 거래처를 여기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트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세트로 진행되는 이런 견적 외에 별도로 내가 판매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기타 견적 내역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엔터키 눌러 볼게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품목들이 전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여기다가 별도로 유리를 팔았다, 이거를 뭐 10장을 팔았다. 근데 여기서는 면적 계산은 안 되죠. 그냥 여기에 대한 총 금액이 9만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단가를 적고 단가 곱하기 수량 무조건 어떤 품목이든지.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다가 입력한 내용은 출력할 때 견적서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생산지에서는 안 나오겠죠. 네. 견적서에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된 상태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단을 해서 소요량을 좀 알고 싶어요. 이 자재에 대한 소요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절단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저희 절단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절단을 했을 때 로스가 가장 적더라라는 부분을 자동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에 개요 버튼 눌러보면 각각 어떤 사이즈의 그 원자재가 몇 본이 들어가는지, 로스 각각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랩핑을 주문한다거나 뭐 자재를 이제 뭐 동형 쪽에 주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요거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절단 설정이라는 부분에 이 톱날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톱날 두께에 따라서 로스가 달라지거든요. 잘라낼 때 톱날 두께만큼 로스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톱날 두께는 각 대리점 기계 세팅에 맞게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했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잘라냈을 때 7번 절단하니까 35mm가 톱날 로스로 나간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사이즈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본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재고를 보니까 이제 수량이 모자란다 라고 하면은 동양 쪽에 주문을 넣어야겠죠. 동양 본사 쪽에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기존에 팩스로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동양 본사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게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동 시점은 아마 별도로 공지를 하기는 할 건데 아직은 이제 테스트 단계고요. 여기 이제 매입 관리 쪽에 보시면 B2B 주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추가 버튼, 마우스 오른쪽하고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자재들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BF115R이 화이트가 필요하다 혹은 다른 색상이 필요하다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화이트가 필요하면 선택 눌렀을 때 이 B에 이렇게 들어가요. 뭐 SF는 115 G 화이트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다가 수량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수량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고 여기 발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사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팩스를 보낸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바로 발송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추가될 기능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사 관리 쪽이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50개를 주문을 했는데 본사의 재고가 40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10개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자재로 주문을 하실 수 있게 유도하는 부분하고 그 문자 발송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냥 만약에 50개를 주문을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본사에서 10개에 대한 재고가 없다라는 부분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업데이트 되면 그 본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니까 그거는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재도 주문했고 이제 생산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럼 보통 여기서 이제 끝나거든요. 생산 진행하고 뭐 견적서 끊어서 보냈고 하면 끝나는데 저희가 이게 장부 관리까지 다 가능하세요. 지금 별도로 장부 프로그램을 다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 견적낸 내용을 바로 매출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실제로 매출이 등록될 거다 맞냐 한번 물어보고요. 매출 자료 이동 눌렀을 때 이 테스트 3번이라는 업체에 이 매출이 등록이 될 거다 라는 부분이고 저장 눌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누르면 거래 명세서까지 출력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을 돈이 이만큼 돈이 있다 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죠. 이런 그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이 매출관리 메뉴에서 이 미수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업체에 받아야 될 돈이 이만큼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금 등록을 통해서 내가 이 테스트 3번이라는 업체에 170만원 그 미수금이 있는데 요거를 추가 버튼 누르면 이 밑에다가 내가 뭐 현금으로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뭐 선택 가능하시고요. 통장도 뭐 종류 여러 개 등록해 놓으시면 그 통장 종류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법인 통장으로 내가 저 미수금을 다 받았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가 603원은 DC를 해줬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실제로 수금한 금액은 이만큼이다 라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잔액이 영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장부 정리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다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래 원장, 매출 거래 원장 쪽에서 내가 테스트 3번 업체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이 기간 안에 거래 내역을 보겠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전표별로 한 주씩 나오게 집계하는 부분이고 좀 세부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항목별 집계 현황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팔아서 미수금이 이만큼 있었는데 수금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0원이다 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고 인쇄를 누르게 되면 거래 내용 리스트라는 이런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 3번 업체에 우리 거래 내역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장부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장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금계산서까지 연동을 해놨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요즘 많이 끊으시는데 매출세금 등록 전자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내가 테스트 3번이라는 업체에 미수금이 얼마 있고 수금액이 얼마 있었다라는 부분 표시가 되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이게 부가세 포함 금액이었으면 합계 아니었으면 공급가로 해가지고 선택 금액 이동 누르면 금액이 이동되고요. 이거 저장하고 발행 버튼 누르면 실제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견적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매출 관리, 세무 관리까지 다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금을 받을 때
통장, 그러니까 법인 통장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런 부분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근전 출납이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또 조회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법인 통장에 지금 이만큼 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이만큼 있다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출납장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시제를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현금 시제 얼마고, 법인 통장에 얼마 있고, 어음 통장에 얼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더 세부적인 장부 관리죠. 여기서는 매출에 대한 장부를 관리, 미수금에 대한 장부를 관리한 거라면, 이건 실제로 우리 현금 시제 혹은 통장 시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출납 내역 등록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우리 매출 매입 외에 별도 관리비가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관리비로 뭐 얼마가 나갔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등록을 해서 일개표 관리까지 다 가능하신 부분이 이 근전출납이라는 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기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견적을 내고 견적서를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모든 인쇄 양식에는 이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팩스 전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요, 이 업체로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 화면이 그대로 팩스로 넘어갑니다. 별도로 출력을 해서 팩스 기기에 넣고 보내는 부분을 거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팩스 전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저희가 팩스 통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팩스를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이 하단부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쪽 그 하이콘텐 몰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